내가 변제금이 많이 미납돼서 폐지가 될 게 걱정된다. 이런 분들은 지금 말씀드릴 두 가지 제도가 있거든요. 이게 해당이 되시는지 꼭 검토를 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이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희생파산TV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지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요, 바로 개인회생 폐지되면 받게 되는 불이익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우선 개인회생 폐지가 무엇인지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나서 절차가 잘 진행되지 못해서 중간에 법원에서 그 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 쉽게 얘기하면 절차를 취소시켜버리는 것, 이걸 폐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개인회생 폐지 결정은 어떤 경우에 받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문제가 생겼을 때 폐지를 하게 되겠죠. 여러 가지 경우에 폐지 결정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크게 구분하면 개인회생 인가 결정 전에 폐지되는 사건이 있고요. 네. 개인회생 인가 결정까지 잘 받았는데 그 이후에 폐지가 돼서 면책을 못 받는 사건이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구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 변제 계획 인가 전에 폐지되는 경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변제 계획 이제 개시 결정까지 잘 받으신 분이면 네. 그 이후에 채무자분께서 해야 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변제금을 잘 납부를 해 가셔야 됩니다. 이 돈을 못 내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래서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시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두 번째는 채권자 집행기일, 개인회생 절차에서 딱 한 번 법원에 나가셔야 되는 날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 출석을 안 하신 경우에 폐지 결정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변제금을 내고 있다가 네. 나중에 좀 못 내셔가지고 폐지가 된 경우에 그 변제금은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개인회생 이게 이제 인가 전과 인가 후에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개인회생 개시 결정 받고 인가 결정 받기 전에 폐지되신 분들은 네. 이미 납부한 변제금이 있더라도 이거는 다 돌려줍니다. 아, 다시 돌려줘요? 예. 채무자가 돈을 내더라도 인가 결정 날 때까지는 채권자한테 돈을 안 줍니다. 최종적으로 인가 결정까지 나야지 그동안 쌓여있던 돈을 한꺼번에 채권자들한테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인가 전에는 아직까지도 법원에서 돈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지가 됐으면 그 돈을 채무자한테 돌려줄 수가 있죠. 법원에서 갖고 있으니까. 그럼 법무사님, 두 번째로 네. 변제계획 인가 후에 폐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변제계획 인가까지 받고 나서 폐지되는 경우는 대다수가 변제금을 못 내서 폐지를 당하시는 경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냈던 변제금은 어떻게 돼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아까 인가 전에 폐지된 경우는 오히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인가 후에 폐지되신 분들은 돈을 못 돌려받습니다. 왜냐하면 인가 결정과 동시에 적립됐던 변제금을 다 채권자한테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매달 내가 법원에다가 변제금을 납부를 하면 법원에서 바로바로 채권자들한테 다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계좌에 남아있는 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납부한 이 변제금은 갚아야 할 거에서 빼주는 건가요? 내주는 게 맞죠. 내가 당연히 법원에 돈을 냈고 그래서 이제 채권자들이 그만큼 돈을 받았으니까 차감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변제 충당 순서에 대해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민법의 일반 원칙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채권자들은 원금에서 빼주느냐? 이게 아니죠. 이자부터 빼겠죠, 당연히. 그래서 중간에 폐지되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 생겨요. 돈은 낼 대로 다 냈는데 채무 원금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이렇게 폐지된 경우에 네. 불이익은 혹시 없을까요? 가장 큰 불이익은 개인회생에서 정말 좋은 제도가 금지명령, 중지명령 제도잖아요. 그래서 채권자들한테 독촉도 받지 않고 압류나 가압류 걱정도 없어지고 그런 건데, 폐지되면 그때부터 채권자들 권리가 그대로 살아납니다. 독촉도 가능하고 압류도 바로 들어올 수 있고, 이게 가장 큰 불이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가 후에 폐지되면 그동안 냈던 돈이 다 이자로 날아간다. 이 부분도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개인회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한테 불편해지는 게 있어요. 원래 채권자가 압류를 하려면 소송을 거쳐서 판결문을 얻어야만 채무자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개인회생을 진행하셨던 분이 중간에 폐지가 되면 법원에서 만들어 놓은 그 개인회생 채권자 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개인회생 채권자 표가 법원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별도로 거치지 않고도 바로 개인회생 채권자 표만 발급받아서 채무자 재산의 강제집행, 압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회생을 했다가 압류가 더 빨리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역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내기가 어려워서 나도 폐지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네.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사실은 이 방법으로 개인회생 폐지를 막을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네. 폐지된 이후에 뭐 즉시항고, 재신청 말씀드렸지만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변제금이 많이 미납돼서 폐지가 될 게 걱정된다. 이런 분들은 지금 말씀드릴 두 가지 제도가 있거든요. 이게 해당이 되시는지 꼭 검토를 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이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변제계획 변경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회생 진행 중에 소득이 갑자기 많이 줄었어요. 아니면 부양가족이 늘었어요. 뭐 자녀가 새로 태어났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소득이 줄었으니까 변제금을 좀 줄여달라, 아니면 부양가족이 늘어서 생계비가 늘었으니까 변제금을 좀 줄여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변제계획 변경 신청제도입니다. 이게 신청이 가능한지 꼭 알아보시고요. 두 번째는 특별면책제도예요. 내가 아예 실직을 했다, 아니면 내가 큰 질병을 얻었다, 그래서 경제활동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분들은 아예 변제금을 다 내지 않고 지금까지 낸 것만 갖고도 면책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변제금을 앞으로 내기가 불가능해진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개인회생 특별면책 신청이 가능할지 이것도 꼭 확인을 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 잘 준비해서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정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